이맘때면 안팎으로 건조한 탓인지 감기를 달고 산다는 조성열 씨. 그 횟수가 몇 년 새 부쩍 잦아졌답니다. 애기 키우면서 좀 이제 등하원 하면서 밖에서 놀고 그러면은 좀 감기가 좀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초겨울부터 얇은 옷들을 몇 겹씩 껴입고 외출한다든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는데요. 그럼에도 나타난 문제의 증상. 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기침 감기 3년에 요령도 생겼답니다. 그중 하나가 요 양파죠. 다만 그 방법이 어지간히 독특한데요. 묵직이 썬 양파를 다른 위쪽에 두고는 이불을 덮어주듯 따뜻한 물을 보탭니다. 무슨 양파의 매운 성분이 기침을 먹게 하고 이 따뜻한 물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아무래도 기침이 좀 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침을 멎게 하는데 효험이 있어서 이름하여 양파요법이라 불린다는데요. 비단 기침뿐 아니라 목이 아플 때 쓰면 즉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The raw onion is used often mostly for respiratory, a head cold or a chest cold. Yeah, I got onions on my chest. And I'm gonna throw a hot 터무니없는 Ziploc bag on 소문인 top 줄 of it. 알았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널리 애용되고 있었던 것. 자, 그렇다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이 식재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나오는 기침을 틀어막는다는 걸까요? 양파를 우리가 썰게 되면 막 매운맛 성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최류 성분이 생기게 되는데 피부에 그 막에 작용을 했을 때 피부 쪽에는 버닝 센세이션을 줄 거예요. 일시적으로 혈관을 그쪽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특유의 향과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그저 눈물만 쏙 빼는 건 아니랍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할 경우 그만큼 혈액 공급은 더 많아질 테고 자연스레 혈액순환은 촉진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양파에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균 작용이 있는 것이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밝혀졌죠. 알리신은 생장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고로 강한 항균, 살균 작용은 당연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증상이 한결 완화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양파에 살균 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유의미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반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양파엔 특유의 맛과 향을 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 성분은 병원성 균에 저항하고 죽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감기의 원인이 세균이었나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파에 살균 효과가 있어서 치유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이니 항균, 살균 작용만으로는 나을 리 없죠. 효과에 대한 논란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재료여도 사용법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죠. 근데 여기서 기술되어 있는 것들은 섭취했을 때의 기준의 그런 효능입니다. 그냥 날것의 것을 피부에 도포를 했을 때 똑같은 그런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알싸하고 매운 성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살짝 피부독인 거거든요. 피부 발적이라든가 그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피부에 양보하지 말아주세요. 양파의 유효 성분은 섭취할 때 제일 효과적입니다. 양파만큼이나 큰 화제를 모은 소문이 또 있는데요. 맛도 향도 고소한 이것, 과연 정체가 뭘까요? 두 번째 소문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린이집이나 이게 바깥에서 놀다가 감기가 걸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둘을 키우다 보니까 뭐 하나가 아프면 이제 바로 뭐 동생이 아프거나 특히 아빠 성열 씨를 놀라게 하는 건 호흡기 감염에서 시작된 열이라는데요. 그래서 열을 빨리 낮추는 이 방법까지 알게 됐죠. 두부요? 두부 이용해서 애기 열 내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만드는 법도 간단한데요. 두부가 너무 축축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밀가루를 적당히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바로 이마에 얹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좀 더 편히 사용하기 위해 거즈를 적극 활용한다는데요. 일명 두부 파스랍니다. 물수건 찜질보다야 낫겠지라는 생각에 미열이 날 때마다 종종 만들어 쓴다고요. 콩이 먹는 거다 보니까 밀가루도 먹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요. 또 콩이랑 밀가루가 뭐 열을 내려주는 찬성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용해서 섞어서 애들 몸에 이제 붙여주고 있습니다.
찬 성질의 식품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성질이 평하고 살짝 차다고도 하고 맛은 좀 단 성질이 있고 기를 보하고 비위를 조화시킨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성질이 냉하며 비장과 위장 기능을 고르게 한다고 적혔다는데 이 말은 거지에 얹은 두부와 밀가루도 해열에 효과적이라는 의미일까요? 그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크게 영향을 끼칠까 싶어요. 열이 떨어지는데 두부 파스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요. 두부가 무슨 평하고 살짝 냉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내지는 밀가루가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걸 붙여서 열이 내린다기보다는 얼음물로 이렇게 뭐 냉 마사지를 했을 때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인 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분이 뭐 이마의 피부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열을 해열한다라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냉팩처럼 차가운 두부를 피부에 얹으면 해열에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겉이 아닌 몸속의 열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은커녕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요? 보통은 냉찜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냉찜질을 하게 되면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나중에. 열이 많이 날 때는 냉찜질은 금물? 차가운 물로 하면 너무 체온이 확 떨어지고 애들이 이제 쉬버링이라 그래서 막 몸 떨림이 있거든요. 이게 떨면은 체온을 또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생리적으로.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두부로 만든 이것이야말로 해열은커녕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겠네요. 그게 뭐든 차갑다면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죠. 너무 차갑게 오래 하고 있으면 오히려 말초의 이제 혈액 순환이라든가 혈류를 더 낮춰서 더 두통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 열이 발산되기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겁니다. 뭐 물이든 뭐 주스든 어떤 형태로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은 열이 더 잘 떨어집니다. 감기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방법,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그리고 마음 편한 휴식만이 최선입니다.